여섯 번째 과목입니다. 1과목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종의 미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 건설안전기술은 만점장입니다. 건설안전기술을 볼 것 같으면요. 첫 번째 문제가 101번째죠. 공정률이요. 65%인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진척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소 사용 기준인 건데 우리는 공정률에 따라서 산업안전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항상 50%에 적용해요. 50%, 70% 미만까지는 50% 이상을 쓸 수가 있는데 뭐라 그랬어? 65%를 어디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얼마? 50% 이상이 되겠죠. 답은 얼마? 2번이 되겠고요. 70에서 90은 70%. 앞에 것만 보면 돼요. 90%한 90% 이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6-11조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입니다. 이것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 3에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실 고시가 개정되어 있어요. 2017년 2월 7일 날 고용노동부 제2017-8호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0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화물 취급 작업요 관련된 위험 방지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해. 그 사실 빨리 가야 돼요.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집이 어두우면 뭐가 온다? 도둑놈이 온다 그랬어요. 귀신이 온다. 그래서 제사도 언제 지내? 밤에 지내는 겁니다. 근데 요 사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을 비울 때는 뭐 해나? 전기세가 나가더라도 불을 켜놔라. 왜? 밤 손님이 온다고. 그리고 옛날 선조들이 안전을 다 했고요. 정말 지혜로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요.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을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지 말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상에서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폭은 50cm가 아니고 반드시 90cm 이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 문제는 잘 아는 문제고 또 종합장이니까 틀릴 수가 없는 문제지만요. 잘 모를 때는 반드시 숫자가 있는 걸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부두 또는 암벽 통로의 폭은 얼마? 반드시 90cm 이상입니다. 우리 교재 6-182쪽에 항만하역 작업장의 안전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조에도 명쾌하게 법으로도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타워크레인입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이후로 타워크레인 사고가요. 거제도에서도 경기도 구리에서도 양주에서도 서울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타워가 뭡니까? 바로 타워는요. 다리가 한 개밖에 없는 이런 크레인이 타워 크레인. 얘는 어떻게 360도 회전을 하죠. 그리고 얘가 한쪽 다리로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잘 꺾어지고 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워 크레인을요. 잘 있고 높을 수 있는 높이까지 높이로 설치할 때 지지 백체가 없으니까 와이로프에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거 틀리는 겁니다. 첫째, 와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와이로프 설치 각도는 어떠한 게 60도 이내로 해야 돼요. 지지점은 4개에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으로 설치. 그래서 똑같이 해야만 뭘 한다?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와이로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와이로프를 클립, 샤클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아니, 이거 봐요. 답 틀렸네. 이거 봐. 와이로프 그 고정은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 여기까지 맞아. 와이로프를 클립, 샤클 등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도록 할 거. 왜? 고정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거 틀렸잖아요. 그럼 이런 걸 잘 봐요. 요거만 안자만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틀렸어. 이게 고정해야 되고요. 와이로프가 가공 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장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데 충분한 강도 장력을 갖도록 하고 와이로프, 클립, 샤클 등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어떻게?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용 중에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6-61쪽에 문제 22번에 냈지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에 더 상세하게 뭐로? 법으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104번입니다. 말비계입니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지주부대 하단에는요. 미끄럼 방장치를 당연히 해야 되죠. 지주부대가 수평면과 기울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75도 이하로 이렇게 말같이 생긴 놈이죠. 해야 돼요.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할 때는 작업 발판은 뭐다? 3cm 없어. 몇 cm를 한다? 40cm 이상으로 해야 돼요. 틀렸어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한다. 근데요. 발판은 무조건 40cm로 하되 이동식이라든지 썬라이트일 때는 얼마? 30cm를 해요. 또 비계의 높이가 얼마? 5m 이상일 때는 얼마? 20cm를 할 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계는 수천 번 제가 강의했고요. 또 2016년 5월 8일 산업기사, 2017년 3월 5일 산업기사에 출제됐고요. 또 확실한 정보를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조 말비계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105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5번입니다. 흙막이 지붕이에요. 잘 보세요 또. 흙막이 지붕 안전조치를 옳지 않는 거죠. 첫째, 굴착 배면에 배수로를 뭐가 있어? 설치해야 되는데 미설치 하지 마라 이면 답이지 뭐. 이런 게 한 서너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조립도의 작성 및 작업 순서를 준수하고 흙막이 지붕에 대한 조사 및 점검 철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면 이럽니다. 여기 잘 보세요. 굴착 벽면에 배수로 설치잖아. 근데 이게 미설치거든. 아, 답이 없는데요. 이걸 잘 보라고. 미설치하면 반드시 어떻게 배수로를 설치해야 돼. 둘째, 지하면서 조사를 하고 조립도 작성을 해야 되고 작업 순서를 준수해야 돼요. 흙막이 지붕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어디 있다고?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46조 조립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06번 가죠? 106번은요. 거푸집이라든지 동바리 등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은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하여금 달줄, 달포 등의 사용을 요봐요. 요놈이 또 들어있어. 사용을 해도 사용을 금하도록. 벌써 이런 게 세 문제 나와서 답이 1번이다. 둘째,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짐 동반 등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비농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 네 번째입니다.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당연히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봐요. 재료, 기구, 공구 등 올리고 내리는 경우 어떻게? 달줄, 달포대로 사용해야 되든 사용하지 마라 그러죠. 그건 답이 되겠죠. 우리 교재 6-91쪽에도 있고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36조로서 여러분 확인을 더 시켜드렸습니다. 107번입니다. 로드, 유압잭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사용하는 사이로 공사에 적합한 거푸집은 수없이 많아요. 사이로는 뭐 한다? 주로 바로 슬라이딩 폼이에요. 그래서 사이로도 S고요. 슬라이딩 폼 유일하게 S는 SS예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슬라이딩 폼은요. 다른 말로 움직인다 그래가 활동 거푸집 이렇게 합니다. 높이가 1에서 1.2m 정도의 하부가 약간 벌어진 철판 요크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공법인데요. 콘크리트가 연소가에 타설하면 일체성이 확보되고 공기가 단축되고요. 돌출물이 없는 매끈한 굴뚝 공사에 적합한 것이 바로 뭐다? 사일로 공사에 적합한 게 슬라이딩 폼이 되게. 그 외에요. 메탈이란 말은 뭐예요? 금속이란 말이에요. 메탈 폼에 대해 보충하고 철판 앵글 등을 여기는 써서라 그랬는데 사실 짜서죠. 이렇게 그물같이 짜서 만든 제작된 거푸집이 바로 메탈 폼이고요. 조립이 간단한 거푸집 변형이 적어요. 왜? 금속 그물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크리트가 면이 평활하여 제지창에 사용되는 것이 메탈 폼이 될 거고요. 무지지공법은요. 강제 인장력을 이용해 만든 조립볼을 지주를 쓰지 않고 볼을 걸어서 거푸짐을 지지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보빔과 패코핌이라고 하는데 보빔은요. 수평 형태 이렇게 수평 지지볼을 걸어서 거푸짐을 지지하는 공법이고요. 패코핌은요. 철골 트러스트 신축성 강제 볼로서 여기서 6.4m, 4.7부터 6.4m까지 신축 조절이 가능한 것이 패코핌의 특징이고요.
천장이 높은 곳에 사용되면 100번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워플폼이라 그러기도 와플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량판 없는 곳. 무량판 구조, 팽판 구조, 특수 상자 모양의 기성제거 부분을 와플폼이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과자도 빵인가요? 와플이 있죠. 이런 거. 크기는 60에서 90cm, 각 높이는 9에서 18cm, 모서리는 둥근형입니다. 이방향 장전 바닥판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거푸지 바로 와플폼 또는 워플폼이 되겠습니다. 108번째 문제인데요.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로프에서 하물의 하중을요,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입니다. 이 안전계수는요, 사람이 관계되면 얼마요? 10이에요. 순수 하물만 관계되면 얼마? 5가 되겠다. 답은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와이로프 안전계수는 근로자가 탑승한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로 또는 달기 체인이 얼마? 10 이상을 해야 됩니다. 둘째,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5 이상입니다. 후욱이라든지 사클, 클램프, 리프 등의 경우는 3 이상을 해야 되고요.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6-51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기준법 제163조 와이로프 및 달기구의 안전계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109번입니다.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사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것은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요, 2017년 2월 7일 법이 싹 개정됐어요. 그래서 안전시설비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근로자 건강관리비 사용할 수 있어요. 운반기계 수리비는 안전에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안전진단비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8개 항목 보면 안전관리자 안전인건비를 쓸 수 있고요. 시설비 쓸 수 있죠. 여기 있죠. 개인보호 안전장구 구입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사업장 안전진단비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전보건교육비라 행사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사용할 수 있어요. 본사 사용경비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인데요. 이것은 우리 교재 6-10쪽에도 있지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별표의 안전기준 안전관리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은 고시 2017년 2월 7일 2017년 제08호로 바뀌면서 싹 바뀌어진 내용이고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2018년부터 바뀐 내용으로 수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법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저와 동시에 같이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1996년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법이 지금 2018년 법과 일치하지 않나요? 당연히 2018년 기준에 맞췄고 여러분 2017년 공부를 한다 2017년 기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반드시 법이 나오면 그때 바꿀 거고 출제 기준에 의해가 법이 변경된 게 즉시 수정되어 있으니까 2000 아니라 1996년 문제를 보아도 이상이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2017년 판만 보시면 되고 2018년에는 2018년 판만 보면 거기에 맞춰 다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